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이 일대를 근거지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한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중에 5일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비가 장마처럼 계속 내리고요. 해가 떴다가도 비가 또 오고요. 정말 이상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이게 전통적으로는 소설이 오리지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게 요즘의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웹툰을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파생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오리지널 창작물이 영화나 드라마, 웹툰, 뭐 관련 굿즈, 상품 이런 쪽으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가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는 예전에는 소설이 뭐 만화로도 바뀌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도 찍고 그렇게 해서 게임으로도 또 나오고 뭐 게임 관련해 가지고 굿즈 같은 것도 나와 가지고 캐릭터 같은 거, 예. 이런 방향이었는데 요즘은 소설보다는 뭐 웹툰들이 창작물 오리지널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반대로 소설도 나오고 뭐 영화 드라마 게임 굿즈 이런 것들로 나오는 이런 거를 일컬어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잘하는 것과 한 가지 일을 아주 잘하는 것, 탁월하게. 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잘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배운 악기가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랑 또 베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기타는 현이 6개고 베이스는 현이 4줄이기는 한데 일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통기타는 어느 정도 치다 보니 베이스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베이스 치는 친구한테 좀 배우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저보다 기타를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타를 더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악기를 뭔가를 맡아야 되는데 제가 맡을 만한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피아노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그 이제 제 위에 선배, 1년 위에 선배가 그 악기 테스트를 보면서 너는 도하고 파를 구별할 줄 아느냐 피아노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안다. 도는 까만 것만 2개짜리 밑에 있는 게 도고 까만 것만 3개짜리 제일 앞에 있는 게 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아 그러면 피아노를 배워보거라 해서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또 피아노를 독학을 해가지고 막 클래식 악보를 볼 줄 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그냥 뭐 가요나 이런 간단한 악보로 되어 있는 뭐 코드로 치는 피아노들은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부감 없이 내가 막 기타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피아노로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게 좋았어요. 한 가지에 막 되게 몰두한다고 해야 되나? 한 가지만 깊게 파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았는데, 근데 이상한 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나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가지를 깊게 팠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야, 너 피아노를 10년이나 쳤는데 그거밖에 못 쳐라는 얘기를 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성격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는 일단 이 둘 중에서는 다양하게 잘하는 것을 좀 선호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다? 저는 이거는 어떤 게 더 나은 거라고 결론을 내리긴 힘든 것 같고 또 기타를 되게 잘 쳤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워낙 이제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전까지 빠삭하다 보니까 어 피아노도 뭐 음이 이걸 누르면 어떤 음이 나온다는 것만 알면 피아노도 꽤 잘 치고요. 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만 또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론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찾았다면 그거를 깊게 파다 보면 되게 또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 연관되어진 것들에 내가 되게 잘하는 그걸 적용해서 좀 남들보다 쉽게 습득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원서스 멀티유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이게 내가 이걸 하나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용어인데 굉장히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반대어로 나옵니다. 프로듀스는 공급하는 사람이고 컨슈머는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반대어로 나오거든요. 사전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급을 하는 사람과 소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것들이 제가 2000년대를 하면 뭐 2010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2008, 9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2000년 초반에 이 용어를 미디어 영상학 그 공부를 할 때 학습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시장들이 개척이 될 것이다. 이런 시장으로 우리가 전환될 것이다. 유튜브, 뭐 틱톡, 릴스를 제공하는 그쪽도 있죠. 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소비자이면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제작자인 상태 그리고 어떤 상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열정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애정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고객의 소리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막 저희한테 돈을 주거나 이러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그 내가 얘기했던 상품의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통해서 내가 소비자지만 또 내가 이것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슈머 시대에는 어떤 앞서 얘기했던 한 가지를 굉장히 탁월하게 해서 그 한 가지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이게 뭐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혼자서 이렇게 방고작해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강의를 계속 올리고 어디선가 제 강의를 들었던 분께서 직접 와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뢰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또 외부로 직접 오프라인으로도 강의를 나갈 수가 있는 거 이런 기회들이
저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변환되어 갈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한 가지 일이 쏟고 있는 이 열정을 쏟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변환되어 가고 어떻게 사용되어 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예. 그래서 나라는 개인을 하나의 브랜드로서 나도 제작자이고 동시에 소비자이고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용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뭐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 강의를 놓고 보면요. 제가 원래 하는 본업은 따로 있지만 네. 이 강의를 하는 이게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지금은 혼자서 녹음해서 혼자서 편집해서 혼자서 그냥 볼득장 다수에게 보내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게 제가 지금은 제 마음대로 제가 주제를 정해서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주제로 좀 한번 당신의 경험을 녹여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또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게끔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지금 유튜브 하는 거 외에도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이런 다른 재능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이 일밖에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지지만 다른 방면으로 내가 이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약간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용어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어떤 컨텐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용어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멀티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나열하기만 해도 저는 저라는 사람 스스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개인이고 또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일 거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일 거고 또 회사에 나가면은 제 직급 직책에 따라서 또 그렇게 불리우게 될 거고 제 친구한테는 또 어떤 친구일지는 몰라도 일단 친구일 거고 또 저희 부모님께는 저도 또 자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진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나를 멀티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혼자서 일기를 쓰는데 쓸 수도 있지만 그 일기를 쓰는 것처럼 또 어떤 단편 소설 같은 걸 연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수필 공모전 같은데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행위는 같지만 다양하게 용처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내가 가진 어떤 하나하나의 능력도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 좀 내공이 쌓이고 깊이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오리지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형태, 폼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에도 잘 적응이 되고 또 그 적용된 와중에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땡, 땡장이가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진짜 잡 자체를 엄청 많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잡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좋았던 경험도 좋지 않았던 경험도 다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를 딱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좋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시기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저한테 누군가 야 이것도 나중에 되면 다 도움이 돼라고 얘기하면 저 같아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누구보다도 겪었던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삶의 한 가운데가 그런 절망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의 시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괜찮다. 나중엔 도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진짜 우연찮게 들었던 어떤 한 강의가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이런 지금 이 강의가 아 그래 이런 순간들도 다 지나가고 이런 순간들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라는 언뜻 스치는 그 한 번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과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강의들, 이런 책들, 이런 미디어들을 그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로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그 힘든 순간의 한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이 그 잠깐 찰나의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저는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다시 그 힘든 환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냐 가지지 못하느냐는 내 결단도 분명히 크지만 내 결단이 거의 99%지만 1%는 내가 평소에 그래도 조금 덜 힘들 때 그래도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숨 쉴 수 있을 때 해놨던 기본적인 내 어떤 생각들이 그런 힘든 시기에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하면 이드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드에서. 네. 그래서 진짜 무의식 중에 그런 좋은 생각, 그런 긍정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라고 항상 양쪽 면 중에서 밝은 긍정적인 면 쪽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로는 사랑에 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